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단원 보는데요. 3단원 자 이제 고조선부터 갑니다. 단원 3단원 고조선. 자, 거기 보시면요. 자, 단군과 고조선, 유만조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고득점 방법. 단군조선과 유만조선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단군조선에 이어서 이제 후기고조선이라고 하는 유만조선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로서 단군신화, 그 다음에 단군조선의 역사와 유만조선과 한해 침입, 이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고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가와 나 시기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자, 고르면 2016년 네, 국가직 9급이네요. 자, 가하고 난데 여러분 그 가가 바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등장해서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사이에 있는 것이 가니까 이른바 이거는 단군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 그 맨 오른쪽에 기원전 108년에 왕검석 함락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위만조선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와 위만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파트에서. 그럼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가 흔히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고조선을 자, 전기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기고조선. 그 다음에 이 전기고조선에서 여러분 어휴. 자, 전기고조선에서 이른바 자, 후기고조선으로 가는데요. 후기고조선. 이 전기고조선을 우리가 하니 자, 단군조선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 후기고조선을 자, 위만조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요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딱 하나 있죠. 자, 이른바 자, 연장 진계의 침입이죠. 진계 침입이고요. 그러면 전기고조선 여러분 연도가 언제부터 될까요? 고조선 세워진 다음부터니까 기원전 자 2333년부터. 연장 진계의 침은 자 기원전 4세기에서 이른바 여러분들 자 3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조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기원전 194년에서 자 기원전 바로 108년. 108년이 이제 유만조선이 멸망하는 왕검석이 함락당하면서 그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군조선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비파양동검. 그 다음에 자 미송래식 토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죠.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자 이른바 하나 더 거친무늬 거울이 있겠죠. 거친무늬 거울. 요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후기고조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후기고조선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철기의 본격적 수용. 철기의 본격적 수용.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이른바 자, 중개무역이 되겠죠. 중개무역. 요거 체크. 여러분들 요 사이에 여러분 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시기 때요. 자, 강력한 왕들이 등장한다. 그 왕들을 우리가 이제 부왕과 준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왕과 준왕은 여러분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관직을 그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이때 고조선이 관직 체계도 구성하고 있었고요. 그때 관직 체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요게 이른바 이제 요즘에 나오는 특징이 포인트가 고조선 파트가 이 파트인 거죠. 전기고조선과 후기고조선을 정리하는 파트가 요 특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군조선과 이른바 자, 유만조선. 요거. 그러다가 요 유만조선 시기 때 여러분 누가 침입하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자, 한 무제의 침입이 있죠.
왜 침입했을까 여러분들? 자, 흉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유만조선이 흉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중개무역의 이점을 중개무역의 이점을 빼앗기 위해서 이른바 쳐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무제이가 침입한 이유가 흉노와 유만조선이 연계하는 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만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중개무역의 이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처음에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자, 1차. 패수에서는요, 자, 이른바, 고조선이 승리하게 됩니다. 유만조선의 승리죠? 승리하게 되는데, 그 뒤에 고조선이 이른바, 자, 뭐가 터지면서요? 자, 내분이 터집니다. 내주문이 터지면서 자 주전파와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주전파와 한나라한테 항복을 하자고 하는 주화파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주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만의 손자였던 자 우거왕 그리고 충신이었던 성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항복한 이 친일파 같은 놈들이에요. 한나라에 항복해가지고 부귀영달 누렸던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봐죠. 자 이른바 니계상 3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세력에 의해서 우거왕이 이른바 이렇게 여러분들 시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108년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여기다가 이제 한나라 무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우리 땅을 이제 간접 통치하기 위해서 자 한 사군을 갖다가 설치하게 된다. 한사군.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조선의 역사가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교재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보시면요.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 고조선 지역의 한해 밑줄, 한해 창해군. 여러분 창해군은요. 이른바 여기 고조선 지역이 아니고요. 예맥 지역에 설치가 된 거예요. 예맥 지역에. 여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예맥.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나는 철기문화를, 그러니까 유만조선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중개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이걸 이제 빼앗기 위해 한나라가 침공하는 거잖아요. 이걸 빼앗기 위해 한나라가 침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디귿 맞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리을에 나는 비파항동검. 나가 요거잖아.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파항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를 할 수 있다. 이거 나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게 되겠죠. 자, 비파항동검과 고인돌을 통해서 통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고조선, 이른바 단군조선이 되겠다. 그렇죠? 답이 이른바 기억과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2번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인데요. 고려 초에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러분, 고려 초에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여러분 고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조선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겠다? 고구려가 되겠다. 답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답 몇 번? 답이 4번. 자, 다음 3번 보세요. 3번 별표 치세요. 요 사료 중요하잖아요. 3번. 자, 다음 보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이른바 고조선의 여러분들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고조선의 무슨 법? 자, 이른바 자, 8조 법금이라고 하는 8조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사람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이래서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아 대물을 닦고 사는 일이 없었다. 진짜 좋은 나라인가 보네요. 그렇죠?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시 고조선의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1번이에요. 기원전 3세기경에 강력하 왕, 부왕과 준왕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여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박사 같은 관직을 두었다. 답이 바로 1번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예, 1번이고요. 자, 이번에 왕 아래 가축을 띈 관리가 있었으며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 일단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연맹가국 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여가 되겠죠. 2번은 부여고요. 3번에 건국의 시조와 그 어머니를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철 행사를 성도하게 지냈다. 이건 고구려가 되겠죠. 건국의 시조가 누굽니까? 건국의 시조가 바로 주몽, 그리고 주몽의 어머니였던 유화부인,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4번에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단공과 과마, 반어피가 유행한 것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동해가 되겠다. 그렇죠? 답이 그래서 이른바 1번. 요 사료 여러분 고조선 치고는 잘 나오니까요. 하나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4번에 역시 고조선 문제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 요거 때문에 고조선이 이른바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나라 사람, 여러분 연장징계가, 연나라 장수잖아요. 연장징계가 고조선을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고조선이 서쪽 2000년의 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빼앗겼는데, 그러고서 그때 고조선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평양 지역을 해. 한반도 지역, 쉽게 말해서 빼앗겼던 요령지방에서 이른바 어느 지역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옮겼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서쪽 2000년의 땅을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자, 지도 함께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요. 중국에 연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연나라가. 중국에 연나라가 있었는데, 연나라 이쪽을 빡 쳐가지고 고조선이 서쪽 요쪽에 2000년의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요쪽에, 요쪽.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이쪽 부분. 그래서 이쪽에 빼앗기면서 이쪽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을 바로 위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연인만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연인만이 뭐냐면 연나라 사람 만이라는 거죠. 만이 위만이잖아. 그러니까 연나라 사람 만이라고 본 걸 통해서 이 사람 연나라 사람? 중국 사람인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조선 사람으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 연인만이 여러분들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에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건너왔는데 바로 여러분들 상투를 틀고 있었대요. 그 두 번째. 우리나라 조선 옷을 입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조선 옷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호복. 오랑캐 호자에다가 옷복자라 그래서 오랑캐 복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오랑캐 복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교과서에서 조선 옷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우리 글을 우리가 쓴 건데 우리 스스로 오랑캐라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우리를 오랑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조선 옷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자,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그렇죠? 네 번째. 자, 거기 있었던 토착민들,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자,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위만이 건너왔어요.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당시 고조선의 왕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 준왕이었습니다. 위만이 1000여 명의 무리 이끌고 들어오니까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크게 기뻐해요. 누구로 하여금 위만을 뭐로 임명하여? 위만을 자 박사로 임명하여. 이런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똑똑한 박사, 그 지식 전달하는 박사가 아니고요. 당시에 서쪽 지역의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벼슬이었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에 임명해서 위만이 이쪽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다시 이끌고 와서 왕검성으로 가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서 준왕은 남쪽으로 쫓겨가지고 남쪽에서 하나왕이 되었고 바로 고조선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위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위만이 들어올 상투 틀고 있었고 고조선을 옷 입고 있었고 그리고 국호도 조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토착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등용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연나라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고조선의 유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고조선의 뭐다? 유이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만조선을 단군조선을 계승한 정통한 국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요 얘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1번에 맞습니다. 2번에요.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기원전 194년에 유만은 유만이 자기 손자를 몰아내요? 유만의 손자가 우고왕이래요. 우고왕. 어디죠, 여러분들? 우고왕. 우고왕이잖아요. 유만의 손자예요. 유만의 아들이 아니라 유만의 손자인데 우고왕은 바로 유만의 손자이기 때문에 유만이 우고왕을 몰아낼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이른바 우고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굴 몰아내는 겁니까? 준왕을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유한조선은 한해 침략이 맞서 1차 협전 어디 폐수에서 고조선이 승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 항전을 가는 과정 속에서 내분이 터져가지고 결국 우고왕이 주화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결국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이른바 3번이 되겠다.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치세요. 요 사료도 중요합니다. 5번의 별표. 자, 2016년 법원지 9급인데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노간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한 뒤에 연나라 사람 유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 오랑캐 복장이 우리나라 복장이라는 얘기죠. 중국이 우리 오랑캐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 스스로가 오랑캐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의 원봉 3년 여름에 니계상 3위 얘죠. 얘 쓰레기. 쓰레기 나쁜 놈이죠. 배반하는. 그쵸? 얘가 우거를 죽인단 말이에요. 니계상 3. 이 쓰레기.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사군, 뭐 설치? 한사군을 설치했다. 낭랑, 진번, 임둔, 현토라고 하는 4개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묻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만조선부터 여러분들 이른바 유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문제를 보면은 나 안에서 나라고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유만조선 범위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순서를 묻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자, 옳은 것은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인데요. 자, 1번 보세요. 비파항동금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비파항동금은 바로 요거보다 앞이죠. 가보다 앞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비파항동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이번에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소지역을 잃었다? 여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만, 요때 시대잖아요. 여기 있네. 연장징 개침. 요때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3번에 8조에 부과하던 법이 60조로 늘어났다? 60조로 늘어난 거 여러분들 바로 이때잖아요. 바로 뭐 이유? 나 이유. 바로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을 멸망한 이유니까 나 이유가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중국이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뭘 하였다? 바로 요 중개무역을 하였다. 바로 이게 유만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답이 이른바 몇 번?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단원 3단원을 끝냈습니다. 고조선을 끝냈고요. 자, 우리는 이제 4단원을 갑니다. 4단원 보시면요. 자, 4단원 이른바 여러 나라의 성자. 이 파트는 이제 연맹국의 특징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연맹국의 특징. 그러니까 부여의 특징. 초기국 우려의 특징, 여러분들 옥저의 특징, 그 다음에 동해의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 삼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번에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문제 펼쳐집니다. 2014년 7급 문제네요. 자, 가보시면요.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한다.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 아내로 삼는다.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겠어요?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린 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인약속을 해가지고 신랑 집에서 여자가 살다가 여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장성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남자가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한테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다시 와이프를 데려온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며느리긴 며느리인데 좀 이르다. 성숙되지 못했다.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되겠다. 나는요, 큰 새를 가진 이는 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읍차라고 한다. 신지 밑에 쓰세요. 대군장. 신지가 대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읍차 쓰세요. 읍차가 바로 소군장이 되겠다. 그래서 대군장과 바로 소군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삼한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면 다 4번, 2번인데요. 자, 1번 보세요. 자, 1번에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철 행사가 있었다. 이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옥저가 아니라 이것은 동해가 되겠죠. 답 2번이네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벼농사를 지어서 가르고 쓰세요, 여러분들. 2번 옆에다가. 농업 생산력의 발달. 농업 생산력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삼한이 되겠습니다. 답 2번이죠. 3번에 가에 대가들이 각기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건 바로 고구려가 되겠고요.
4번에 나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이거 일책시비법이죠. 이거는 바로 부여와 고구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번, 4번 몇 번? 답은 2번. 그러니까 7급칙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요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역시 2번 별표 하나 칩시다. 사료 중요하니까요. 아래 풍속을 지닌 나라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동그라미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업이 있으니 소도 동그라미 소도 밑에 있을까요? 신성한 지역.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한 자가 그럼 소도로 도망가면은 잡았다 못 잡았다? 잡지 못했다. 이 신성한 지역이죠. 거기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른바 여러분들 어디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다. 혼인을 정한 뒤 신랑은 신부 집에 조그만 집을 짓고 서옥이죠. 그쵸? 사위서자의 지복자잖아요. 사위가 사는 집이죠. 서옥을 지었다가 함께 살다가 돌아오는 풍습 이거 바로 고구려의 대릴사위제가 되겠죠. 이른바 다음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3번에 역시 사료도 별표 치세요. 자, 2011년 9급 국가직이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천 행사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바로 동해라는 거죠. 도처. 제가 그러면 기본 이론 시간에 동무천 말씀드렸잖아요. 동무천, 동해가 되겠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이거 자체가 그럼 얘네가 토테미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책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동화책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동해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동해 풍습인데 거기 보시면 자, 1번에 후, 읍군, 삼로동에 이런 사람들이 하우를 통치하다. 이거 발음도 어렵네요. 후, 읍군, 삼로. 여러분들 읍군이 뭐예요? 읍군. 그 읍이 마을이에요. 마을 읍자야. 마을의 짱, 우두머리, 읍군. 그 다음에 여러분 삼로는 뭐예요? 3명의 늙은이. 그러니까 3명의 연장자. 그럼 왕이 있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씁니다. 왜 왕이 없다. 그러면 무슨 국가 여러분들? 군장국가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군장국가. 답 1번이네요. 하오라는 것은요. 상당한 많은 노동력을 국가에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 이른바 일반 백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백성보다는 좀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오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노비는 아닙니다. 노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노비는 아니에요. 네, 하오들. 자, 이번에 구군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 이거 사만이 되겠죠. 3번에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뒤 뼈를 추려 목각에 다시 안치했다. 이거 2번 묻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가 되겠습니까? 옥저가 되겠죠. 그렇죠? 옥저에 이른바 쇄골장이라고 하는 거죠. 옥저에 뼈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묻는다고 하는 쇄골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4번에 아이가 출생하면 자, 보기 4번 별표 치세요. 보기 4번에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러분 요거 뭐냐면요. 이거 우리가 편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 되게 새로운 추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7급이 아니라 9급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계리직에서도. 자, 보세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여러분들 이마 있잖아요. 이마를 눌러요. 돌로 꾹 눌러요. 그럼 아이가 사실 아프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면은 이마가 평평해진다. 머리가 평평해진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당시 풍습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두자에 머리를 편편한다. 그래서 편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편두하면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리직, 여러분, 수험생들 중에 층이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주부분들도 계시고, 육아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육아맘들이나 주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이가 제가 아이예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뒤통수가 눌리겠죠. 눌리니까 여러분들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이가 천장을 보고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잘 자다가 요렇게 고개를 돌리고 하셔서 뒤통수가 그냥 눌리는 걸 이제 눌리지 않게 머리통 이쁘게 만든다고 요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편두의 풍습이에요. 바뀐 거죠. 그때하고 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겠죠. 요게 편두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제 머리가 여러분 뒤에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만지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편두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절벽으로 쭉 떨어졌다. 편두가 안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평평하게
머리가 머리통 이쁘게 만든다 그래서 편두의 풍습이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편두 하나 체크해 주시고 바로 이게 어디의 풍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들 변환의 풍습이 되겠다. 보기 4번 별표.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편두 풍습이 3안 중에서도 변환의 풍습으로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하나 꼭 체크해 주세요. 편두. 자, 어제 답은 1번이 되겠다. 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4번도 별표. 이 사료도 중요하죠.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나라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하다. 굉장히 뭐 땅이 쫙 평지로 쫙 넓은가 보네요. 토지는 오곡을 가꾸기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 밑줄. 여러분 지배층이 죽으면 지배층을 따르는 사람을 함께 묻는 걸 순장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100명을 해야 된대요. 이 100명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보다가 순장의 규모가 3배 이상 정도 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부여도 있고요. 가야도 있어요. 순장 복수 한번 정리할까요? 자, 순장은 여러분 지배층이 죽었을 때 함께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순장에는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자 어디죠? 자,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가야도 있고요. 신라도 있어요. 신라도 있는데 부여가 제일 규모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00명 이상 묻는다는 얘기죠. 헤아린다. 수에는 한제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 왕을 죽이거나 왕을 쫓아내기도 하였다. 왕권이 약했던 바로 부여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자, 답은 이른바 4번이 되겠다. 3세기 말에 음루족의 침입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3세기 말에 음루족이 아니라 이른바 여러분들 바로 선비족, 중국의 유목민족이었던 선비족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고요. 3세기 때 선비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세기 때 여러분들 자 바로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왕 시기 때 침입을 받아서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되고 바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레파토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이른바 몇 번? 부여를 의미하는 4번이 되겠다. 그렇죠. 부여 다 부여에 대한 설명인데 4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렇죠. 부여에서요. 답이 4번. 그렇게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 5번에 자 이 사료도 별표 하나 칩시다. 미주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이걸 수혈이라 한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시를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에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로 만든 수시를 신의 좌석에 모신다.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동그라미 모여 의논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혼인하는 풍속은 말로써 미리 정하고 여자의 큰 집 뒤에 작은 집, 사위가 사는 집이죠. 서옥을 짓고 이를 뭐라고 한다? 사위가 사는 집, 서옥이라고 부른다.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가축, 즉 육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지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사출도가 있었다. 이거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여가 있겠습니다. 부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제철 행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쪽 가서 보세요. 자 고구려의 제철 행사 여러분 이제 이른바 그 시조신 숭배가 있죠. 시조신 숭배 여러분들 자 국동대열 있죠? 국동대열 혈자가 구멍열자예요. 여러분 그 구멍이라 그래서 동굴 안에 깊숙이 여러분 들어가면요 거기다 신당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요 뭐 유아부인이라든지 주몽 같은 여러분들 아주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것을 국동대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영성제사도 있어요. 영성제사 뭐냐면 여러분 성자가 별성자예요. 별에다가 제사 지내는 것을 영성제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동맹이죠. 동맹.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종묘와 사직제사가 있어요. 사직제사. 요 종묘와 사직제사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이걸 고구려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여러분들 종묘 사직하면 여러분 되게 느낌이 어때요? 조선틱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선시대 아니야? 아니 고려시대 바로 고구려 때 거 맞습니다. 종묘라는 건 여러분들 왕의 사당을 모셔놓은 공간이고요. 사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풍요를 기원하는 곡식신을 모시는 공간을 바로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묘는 왕의 사당,
사직은 곡식신. 그래서 이런 제사도 고구려 때 있었다는 걸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되게 많죠, 여러분들. 고구려에 바로 연관된 바로 제천 행사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동맹이긴 하죠. 나머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고. 어쨌건 다음은 4번이고요. 자, 밑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풍속의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곡식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라고 하거나 왕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했다. 부여 같은데 여러분들. 두 번째, 정월에 진행하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 12월 영고라고 한다. 이른바 부여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몇 번? 답은 이른바 4번. 국력이 쇠퇴하여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된 것이 아니라 바로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이 바로 손자였던 문자명왕, 줄여서 문자왕이라고 하거든요. 요때 바로 부여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문제가 묘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도 좋은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문제는요.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요걸 통해서 심화를 우리가 지금 함께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세기 때 선비족의 침을 받아서 부여가 휘청 쇠퇴하고요. 그 다음에 5세기 때 문자명한테 어디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잊지 마시고요. 답이 4번이 되겠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7번이에요. 자,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자, 바로 순경 문제, 경찰 문제가 되겠네요. 하나하나 봅시다. 자, 기억에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년 5월이 아니라 매년 12월에 열리게 되는 거죠. 기억 틀렸죠. 니은에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니은 발표. 여러분들 2016년도 2차 순경 문제에서요. 요거를 수험생들 대부분 다 그어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슷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맞습니다.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찰 수험생들이 부여만으로 해당했던 거예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한 건 부여다. 어디가 아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려가 아니다. 그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몽을 여러분 다른 말로 추모왕이라고 합니다. 추모왕. 추모왕이 뭐예요? 주몽의 원래 이름이 추모라는 이름인 거죠. 왜냐면 광개토대왕 릉비에 여러분들 주몽의 이름을 추모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추모왕. 그럼 벌써 여러분들 1세기 그 전부터 뭘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러면 추모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리왕이잖아요. 유리왕. 네? 주몽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몽이에요. 여러분 주몽.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왕호를 고구려도 1세기 때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 자,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도 맞습니다. 부여도 1세기 때 왕호 사용하고 있고요. 고구려도 1세기 때 왕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부여에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고 왕이 오부를 모두 통치해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의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 맞죠? 리을 맞고요. 미음의 동해는 매년 동맹은 어디 겁니까? 고구려 제천 행사죠? 틀렸네요. 하여튼 뒤에는 맞죠? 각각의 부족이 영역을 엄격히 지켰던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는 맞고 앞에 내용 틀렸죠? 미음 틀렸고요. 비배, 사만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사회로서 특히 마한에서는 마한이 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디가 많은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야가 많은 것이고 변환이 많은 것이 되겠죠. 변환.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시옷에, 비읍 틀렸고, 시옷에, 사만의 천군을 통해 재정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그럼 사만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천군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천군과 군장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재정 분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재정 일치는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맞는 것이 니은과 리을, 바로 3번,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단원 5단원 삼국의 통치와 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